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새가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 안고 맑은 시냇물이 정겹게 흐르는 평화로운 솔매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계절 내내 산새들이 노래하고 사람들의 인심이 넉넉하기로 소문난 동네였지만 워낙 골짜기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세상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호젓하고 조용한 곳이기도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집 마당에 핀 꽃의 개수까지 훤히 알 정도로 가깝게 지내며 농사를 짓고 소박한 꿈을 꾸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정겨운 마을의 끝자락, 낡았지만 정갈하게 닦인 작은 오두막에는 복남이라는 이름의 젊은 청년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다란 떡 광주리를 등에 지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복남이는 어려서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혈혈 단신으로 자랐지만 성격이 워낙 순박하고 착해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미련 곰단지 혹은 바보 떡장수라는 별명으로 불리곤 했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주머니는 늘 가벼웠지만 그는 언제나 얼굴에 환한 미소를 가득 머금고 사람들을 대했으며 그가 정성껏 빚어 파는 떡은 쫄깃하고 달콤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복남이가 바보라고 불리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장사를 하러 나가서 배고픈 아이들이나 힘없는 노인들을 보면 자기가 팔아야 할 떡을 아낌없이 내어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은 하나라도 더 팔아서 돈을 벌라고 핀잔을 주었지만 복남이는 그저 맑은 눈을 깜빡이며 사람이 배가 고픈 것이 가장 서러운 법인데 어찌 그냥 지나치겠냐며 허허 웃어넘길 뿐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비록 비바람만 겨우 피할 정도의 작은 초가 삼간이었지만 마당 구석구석에는 그가 심어놓은 채소들과 들꽃들이 주인 닮은 소박한 향기를 풍기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산등성이에 붉은 단풍이 내려앉고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늦가을의 어느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복남이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장터에서 남은 떡을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검은 구름이 낮게 내려앉아 있었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롭게 들려와 복남이의 마음을 조금씩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집신끈을 다시 바짝 동여매고 무거운 빈 광주리를 고쳐매며 어두워지는 숲길을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마을 어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하늘에서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바람은 나무들을 거칠게 흔들며 복남이의 앞길을 막아 세우고 말았습니다. 비바람을 피해 잠시 쉴 곳을 찾던 복남이는 마을 어귀에 오래된 선앙당 나무가 서 있는 곳으로 몸을 숨기려다가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하얀 형체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가래프게 떨리고 있는 그 형체를 보고 복남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임을 직감하고는 주저없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앙당 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젊은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비에 젖어 엉망이 된 비단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진 채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복남이는 당황하여 여인의 어깨를 흔들며 정신을 차려보라고 소리쳤지만 여인은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내뱉을 뿐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도무지 눈을 뜨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깊은 밤중에 이런 산골마을 입구에 왜 귀해 보이는 여인이 홀로 쓰러져 있는지 의문이 생겼지만 복남이는 일단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에 그녀를 등에 업었습니다. 거센 비바람을 뚫고 여인을 등에 업은 복남이는 평소보다 몇 배는 무겁게 느껴지는 발걸음을 옮기며 자신의 작은 오두막을 향해 사력을 다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이 눈을 가리고 진흙탕에 발이 미끄러지기도 했지만 복남이는 혹여나 등에 업힌 여인이 떨어질까봐 두 손에 힘을 꽉 주고는 오직 집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한 그는 차디찬 방바닥에 여인을 눕히고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데우기 시작했는데 그의 손은 추위와 긴장으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남이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여 여인의 젖은 얼굴과 손발을 정성껏 닦아주고 자신이 아끼던 가장 두툼한 소미불을 꺼내어 그녀의 몸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여인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가득했고 복남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여인의 머리맡에 앉아 젖은 수건을 갈아주며 열이 내리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밖의 빗소리는 거세졌지만 복남이의 작은 방 안만큼은 여인을 지키려는 그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포근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호지 문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스며들 무렵 여인이 마침내 긴 잠에서 깨어나 천천히 눈을 떴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낯선 천장과 풍경에 대한 두려움과 당혹감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복남이는 기뻐하며 여인에게 물 한 사발을 건네고 몸은 좀 어떠냐고 다정하게 물었으나 여인은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겁에 질린 표정만 지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뗀 여인의 첫 마디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곳이 어디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고, 복남이는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했고, 어디서 왔는지, 왜 그 밤중에 산속에 있었는지에 대해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 보아도 머릿속에 안개 낀 것처럼 하얗기만 하다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복남이는 당황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이곳에서 편히 쉬면 된다고 그녀를 다독였는데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여인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바보라고 놀림받던 복남이었지만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만큼은 세상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투박한 위로는 여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복남이의 집이었지만 그는 여인을 위해 매일 아침 시장에서 가장 좋은 쌀을 사다가 정성껏 죽을 끓이고 산에서 캐온 귀한 약초를 다려 그녀에게 대접하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여인은 그런 복남이의 순수한 호의에 감동하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사실에 문득 깊은 시름에 빠지곤 했지만 복남이는 그때마다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를 웃게 만들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여인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녀는 복남이가 차려주는 소박한 밥상과 따뜻한 방 안 분위기에 익숙해지며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복남이는 여인을 위해 마당 한쪽에 핀 예쁜 들꽃을 꺾어다 방 안에 놓아주기도 하고 그녀가 입을 수 있는 깨끗한 옷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열심히 떡을 만들어 장터에 나가 팔았습니다. 여인은 복남이가 장사를 나간 사이 서툴지만 집안일을 도와주려 애썼고 쓸쓸하던 복남이의 오두막에는 어느덧 사람 사는 냄새와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하며 두 사람만의 특별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여인은 복남이를 통해 세상의 따뜻함을 배우게 되었고 복남이는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에 생전 처음 느껴보는 뿌듯함과 행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 앉아 볕을 쬐던 여인이 복남이에게 물었는데 당신은 왜 이름도 모르는 낯선 여인에게 이토록 잘해주는 것이냐며 궁금해하자 복남이는 그저 뒷머리를 긁적이며 허허 웃었습니다. 복남이는 우리 어머니께서 생전에 말씀하시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 하셨고 당신의 눈동자가 너무나 맑아서 나쁜 사람 같지 않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박한 대답에 여인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고 기억은 비록 없지만 이 남자가 자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복남이는 마을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제잘거렸고 여인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음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복남이는 여인의 이름이 없으니 임시로 꽃님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여인은 그 정겨운 이름이 마음에 드는지 수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복남이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마치 세상의 고통과는 단절된 낙원 같았고 복남이는 이 여인이 영원히 기억을 찾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평생 지켜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마음속 깊이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남이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인이 입고 있던 고급스러운 비단옷과 그녀의 고상한 말투를 보며 언젠가는 그녀를 데리러 올 누군가가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분명 귀한 집안의 여인일 것이라 생각하며 자신이 감히 곁에 둘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자책하기도 했지만 눈앞에서 환하게 웃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런 걱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복남이는 그녀가 기억을 잃은 것이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꾸짖으며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가을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어느 날 복남이는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고기 한 점과 예쁜 꽃신 한 켤레를 사들고 신이 나서 집으로 향했는데 여인이 기뻐할 모습을 상상하니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듯 가벼웠습니다. 그는 여인에게 어울리는 예쁜 장신구를 사주고 싶어 며칠 동안 잠도 줄여가며 떡을 만들었고 그렇게 번 돈으로 마련한 선물을 품에 꼭 안은 채 즐거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마을 입구 선앙당을 지날 때 복남이는 그날 밤 여인을 처음 발견했던 곳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는 그녀가 기다리고 있을 집을 향해 서둘러 뛰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복남이가 대문을 열자 여인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다가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해 주었고 그 모습은 노을빛을 받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워 복남이는 그만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복남이는 수줍게 내민 꽃신을 신어보는 여인의 모습을 보며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큰 행복을 느꼈고 여인 또한 자신을 위해 애쓰는 복남이의 진심에 가슴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확인했고 이 행복이 영원히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어두워지는 밤하늘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복남이는 꿈속에서 여인과 함께 넓은 들판을 거니는 꿈을 꾸었는데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곁에 잠든 여인의 평온한 얼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여인의 머리칼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며 비록 자신은 가진 것 없는 바보 떡장수일 뿐이지만 목숨을 다해서라도 그녀를 지켜내겠노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방 안의 낡은 가구들과 희미한 등잔불조차 이 두 사람의 따뜻한 인연을 축복하듯 은은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깊어가는 가을밤은 그렇게 두 사람의 소중한 추억을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남이는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여인이 마실 따뜻한 숭늉을 끓이고 집 안팎을 정성껏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의 얼굴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활력이 가득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요즘 복남이의 얼굴이 눈에 띄게 밝아진 것을 보며 무언가 좋은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수군거렸지만 복남이는 그저 빙그레 웃을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아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복남이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세상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겼고 그의 삶은 여인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로운 마을의 분위기와는 달리 복남이의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낯선 이방인들의 그림자가 조금씩 들이우기 시작했고,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끈질기게 묻고 다니며 주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복남이는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낯선 사내들이 마을 어귀에서 서성이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흔들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여인의 얼굴만이 가득했기에 외부에서 다가오는 위협의 전조를 미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채 평소처럼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여인은 마당 한 구석에서 복남이가 가르쳐준 대로 나무를 다듬고 있었고,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본 복남이는 조금 전에 불길한 기운을 금세 잊어버리고 여인에게 다가가 오늘 장터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마을 너머 산길을 따라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어둠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고, 그것이 어떤 풍파를 몰고 올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복남이는 그저 여인의 손을 꼭 잡으며 오늘 밤은 유난히 달이 밝으니 함께 달구경을 하자고 제안했고, 여인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복남이의 듬직한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달빛은 온 마을을 은빛으로 물들였고, 복남이와 여인은 뱃마루에 앉아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밤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부부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복남이는 여인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별자리를 가리키며 저 별처럼 항상 같은 자리에서 당신을 비춰주겠다고 약속했고, 여인은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조용히 눈을 감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뒤편으로 펼쳐진 어둠 속에서는 누군가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마을의 평화를 깨뜨릴 거대한 폭풍우가 서서히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직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박한 솔매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평화롭게 시작되었지만 복남인의 오두막을 둘러싼 마을의 공기는 이전과는 사뭇 다른 미묘한 긴장감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이른 아침부터 우물가에 모여 앉아 방망이질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쉴 새 없이 복남인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묘령의 여인에 대한 소문을 늘어놓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평소 바보라고만 여겼던 복남이가 비바람치던 밤에 대체 어디서 저토록 고운 처자를 데려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은 담장 넘어 복남이의 소박한 마당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김씨댁은 옆 사람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말하기를, 어제 슬쩍 보니 그 처자의 얼굴이 달덩이처럼 고운 것이 예사 집안 자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복남이 같은 천덕꾸러기에게 그런 복이 굴러들어온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시샘 섞인 한숨을 내뱉기도 하고, 혹시 산신령이 내려준 선물이 아니냐는 허무맹랑한 추측까지 내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복남이는 언제나 놀림의 대상이었기에 그의 집에 머무는 아름다운 여인의 존재는 평화롭던 마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은 단순히 궁금증에서 멈추지 않고 점차 근거 없는 억측과 질투 어린 시선으로 변질되어 복남이의 소박한 일상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여인이 큰 죄를 짓고 도망친 관노가 아니냐고 의심했고, 또 어떤 이는 복남이가 사람을 홀리는 여우를 데려온 것이라며 흉흉한 말을 내뱉어 마을 분위기를 흐려놓기도 했습니다. 정작 복남이는 이런 소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여인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지만, 마을 구석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길한 연기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어귀에 위치한 낡은 주막에 평소 보지 못했던 낯선 사내들이 나타나면서 마을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갓을 깊게 눌러쓰고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는 사내 3명은 주막 자리에 앉아 국밥을 시켜놓고는 마을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며 무언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장사꾼처럼 보이려 애썼지만 소매 사이로 언뜻 비치는 굳은 살 박힌 손바닥과 차가운 말투는 그들이 범상치 않은 목적을 가지고 이 외진 마을을 찾아왔음을 짐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막집 주인인 할머니는 수십 년간 장사를 하며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겪어온 터라 이 사내들에게서 풍기는 살벌한 기운을 단번에 알아차리고는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내들은 할머니에게 슬쩍 다가와 최근에 이 마을에 새로 들어온 낯선 여자가 있느냐고 물었고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복남인의 집에 있는 여인이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짐짓 모르는 체하며 우리 같은 산골 마을에 무슨 새 사람이 들어오겠냐고 시치미를 뗐지만 사내들의 의심 가득한 눈초리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은 마을 곳곳을 누비며 사람들에게 끈질기게 질문을 던졌고 그 과정에서 복남인의 집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그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서 위기는 점점 더 실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몇몇 욕심 많은 사람들은 사내들이 내민 두둑한 돈주머니를 보고는 복남인의 오두막 위치를 상세히 알려주기도 했으며 여인의 생김새를 묘사하며 그녀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내들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고 그들은 해가 지기만을 기다리며 마을 뒷산 그늘진 곳으로 몸을 숨겨 복남이의 집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남이는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의 시선을 느꼈지만 그저 자신의 떡이 인기가 많아진 것이라 생각하며 싱긋 웃어 보일 뿐 마을의 감도는 불길한 기운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여인이 좋아할 만한 달콤한 엿을 한 봉지 사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마을 길목에서 만난 주막 할머니의 표정이 유난히 어둡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복남이를 불러세워 조용히 무언가 말해주고 싶어 입술을 달싹였으나 주위의 눈치 때문에 차마 말을 떼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남이는 여인과 함께 마당에 앉아 엿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여인의 안색은 어딘지 모르게 창백해져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복남이에게 오늘따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털어놓았고 복남이는 그저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것이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복남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막연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에 평소보다 일찍 대문을 걸어 잠그고 마당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사방이 고요해진 틈을 타 주막 할머니가 복남인의 집 뒷담을 넘어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복남이는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할머니는 급히 그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고 그녀의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는데 이는 마을에 닥친 위험이 생각보다 훨씬 크고 위협적이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복남이의 심장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복남이에게 말하기를 지금 마을에 무서운 사내들이 들어와서 그 처자를 찾고 있으니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 산속 동굴로 피신하라고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내들의 눈빛이 짐승처럼 살벌하여 만약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여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복남이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것이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경고의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복남이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할머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는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깨닫고 몸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여인은 문을 열고 나와 창백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한 듯한 슬픔과 체념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이 마을에 머물며 복남이에게 큰 짐을 지어준 것 같다며 자책했고 자신을 버리고 도망치라고 말했지만 복남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복남이는 비록 자신이 힘없고 어리석은 바보일지라도 은혜를 입은 사람을 저버리는 짓은 죽어도 할 수 없다며 여인의 손을 꼭 잡고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할머니는 복남이의 완강한 태도에 한숨을 내쉬면서도 그의 깊은 정에 감동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마을 뒷산의 비밀 통로와 숨어 지낼 만한 장소를 상세히 일러주며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이미 사내들에게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 누구도 믿지 말고 오직 서로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복남이와 여인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다가올 운명의 폭풍우를 예감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복남이는 평소처럼 떡 광주리를 메고 집을 나섰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의 경고로 가득 차 있었고 길을 걷는 내내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 쫓아오지 않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살갑게 복남이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웃음 뒤에는 묘한 탐욕과 비겁함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 복남이는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일부러 평소보다 더 어리숙한 행동을 하며 사람들의 경계심을 늦추려 애썼지만 그의 예민해진 감각은 마을 곳곳에 배치된 사내들의 시선을 단번에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한 복남이는 평소처럼 떡을 팔면서도 귀는 주위의 대화에 바짝 세우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어디선가 나타난 귀부인이 큰 상금을 걸고 실종된 딸을 찾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귀부인은 실종된 딸이 머리가 약간 이상해져서 낯선 남자와 도망쳤다는 거짓 소문을 냈고 그 여자를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평생 먹고 살 만한 금전을 주겠노라 약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남이는 그 귀부인이 바로 여인을 해치려는 계모임을 직감했고 그녀의 치밀하고 사악한 음모에 온몸이 분노로 부르르 떨리는 것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복남이의 오두막 근처를 배회하던 사내들은 점차 포위망을 좁혀오며 여인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여인은 방 안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공포에 떨며 복남이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며 자신이 왜 그토록 추운 밤에 산길을 헤매야 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누구였는지를 조금씩 선명하게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계모의 서늘한 미소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던 하인들의 거친 손길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는 심장이 닿을 것 같은 고통을 느꼈으며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을의 한 노인은 복남이가 걱정되어 슬그머니 그의 집을 찾아왔으나 대문 앞에 서 있는 낯선 사내들을 보고는 기겁하며 발길을 돌렸고 이 소식은 복남이에게까지 전해져 그의 가락이 마음을 더욱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복남이는 서둘러 떡 장사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왔지만 이미 마을 분위기는 사내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복남이를 향해 비아냥거리거나 손가락질하며 여인을 내놓으라고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복남이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무조건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지만 사내 중 한 명이 복남이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가운 검을 살짝 내보이자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내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복남이의 멱살을 잡으며 좋은 말로 할 때 그 계집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가했지만 복남이는 겁에 질린 와중에도 여인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끝까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복남이는 평소의 바보 같은 모습 대신 눈에 도끼를 품고는 당신들이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느냐며 당당하게 맞섰고, 그 의외의 모습에 사내들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복남이의 이런 강한 모습은 처음 보았기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고, 무거운 침묵만이 마을의 노을 아래 길게 드리워지며 폭풍 전야의 정적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사내들은 힘으로 복남이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이닥치려 했으나 그 순간 마을 이장이 나타나 함부로 외지인이 마을 사람의 집에 난입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며 엄중히 꾸짖어 잠시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이장은 복남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복남이는 여인이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가련한 처지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마을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했습니다. 이장의 중재로 일단 사내들은 물러갔지만 그들은 내일 아침까지 여인을 데려오지 않으면 마을 전체를 뒤엎어버리겠다는 무시무시한 최후 통첩을 남기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복남이는 여인의 방으로 들어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우리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약속했고, 여인은 복남이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이름이 설아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도성의 명망 있는 가문인 김판서 댁의 외동딸이며 계모의 음모로 인해 가문에서 쫓겨나 목숨을 잃을 뻔했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으며 복남이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습니다. 복남이는 그녀의 정체를 알고 더욱 놀랐지만 신분과 상관없이 그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은 변함이 없었기에 그녀를 꼭 껴안으며 결코 혼자 두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탈출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정면으로 맞서 싸울 방법을 고민했지만 상대는 너무나 강력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설아는 복남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혼자 떠나겠다고 했지만 복남이는 내가 바보라 해도 사람의 도리는 안다며 당신을 보내는 것은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과 같다고 말해 설아의 마음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가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다가올 아침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신뢰는 더욱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날 밤에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틈으로 복남이네 집을 살피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해했고, 일부는 복남이를 도와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권력의 보복이 두려워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복남이가 평소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을 기억하는 아이들과 몇몇 노인들은 몰래 복남이네 마당에 비상식량과 튼튼한 집신을 던져놓으며 그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소리 없는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작은 마음들이 하나둘 모여 복남이의 오두막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고, 절망뿐이었던 상황 속에서도 아주 미세한 희망의 빗줄기가 피어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계모 일행은 이미 마을의 모든 출구를 봉쇄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으며 도성에서 내려온 관병들까지 동원하여 여인을 확실히 잡아 가두려는 만행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앞날은 여전히 첩첩산중이었습니다. 복남이는 새벽녘에 잠시 눈을 붙였다가 창밖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며 설아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안개 자욱한 마을 어귀로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다가오기 시작했고, 복남인의 작은 오두막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빨려 들어갈 준비를 마친 채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복남이는 설화에게 절대 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뒤 자신은 몽둥이 하나를 손에 쥐고 마당 한가운데 서서 다가오는 무리를 향해 매서운 눈빛을 보냈는데, 그 기세는
가히 호랑이와도 같아 보는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이제 곧 마을은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거대한 싸움터가 될 것이며 바보라고 불리던 한 청년의 위대한 사랑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온 마을의 관심이 이 작은 오두막으로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 빛 속에서 사내들의 검은 그림자가 담장을 넘으려 하는 순간 복남이의 우렁찬 외침이 고요한 산골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며 대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자락을 휘감으며 마을을 집어삼킬 듯이 자욱하게 내려앉은 시각. 복남이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문 쪽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소 나무를 깎을 때 쓰던 낡은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그 투박한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긴장감이 역력히 서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의지를 담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떨고 있을 설화의 가느다란 흐느낌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나올 때마다 복남이는 입술을 꽉 깨물며 자신이 이 집의 주인으로서 그녀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안개 너머로 수십 개의 횃불이 일렁이며 다가오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불뱀이 마을을 덮치는 것처럼 보였고 그 불빛은 평화롭던 솔매 마을의 새벽 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이며 불길한 징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지면을 울리며 점점 더 가까워지자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고 잠에서 깬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린 채 창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복남이의 집 앞에 멈춰선 화려한 가마 한 대와 그 주위를 둘러싼 10여 명의 무장한 사내들은 위협적인 기세로 대문을 부수기라도 할 듯이 거칠게 두드리며 복남이를 압박했습니다. 가마의 문이 천천히 열리며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머리에는 값비싼 장신구를 주렁주렁 매단 중년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가 바로 설아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었던 냉혹한 계모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코끝을 찌르는 흙냄새와 초라한 오두막의 풍경이 불쾌하다는 듯 비단 손수건으로 코를 가리며 복남이를 향해 오만한 시선을 던졌고 그녀의 입술 사이로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씨 부인은 이 미천한 곳에 우리 가문의 수치스러운 여식이 숨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다며 당장 그 미친년을 내놓으라고 복남이를 향해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복남이는 최씨 부인의 위세에 잠시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이내 설아가 들려주었던 가슴 아픈 사연들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어 대답하기를 이 집에는 당신이 찾는 그런 사람은 없으며 오직 병든 식구만이 있을 뿐이라고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록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진실을 말하는 자의 힘이 실려 있었기에 최씨 부인을 호위하던 사내들도 잠시 주춤하며 복남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최씨 부인은 비웃음을 지으며 바보가 감히 누구 앞이라고 거짓말을 늘어놓느냐며 곁에 있던 사내에게 눈짓을 하여 당장 집안을 샅샅이 뒤져 여자를 끌어내라고 잔인하게 지시했습니다. 사내들이 복남이를 밀치고 마당으로 들이닥치려 할 때 방 안에서 설아가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비록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의 기억을 모두 되찾은 듯 차갑고도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서서 계모 최씨 부인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자신을 죽이려 했던 것도 모자라 이제는 미친 사람으로 몰아세우려 하느냐고 꾸짖었고 그 위험 있는 말투에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화의 기억은 복남이가 선물했던 비녀를 보는 순간 마치 본물이 터지듯 되살아났고 계모가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을 낭떠러지로 밀어넣었던 그 끔찍한 밤의 진실이 그녀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던 것입니다. 최씨 부인은 설아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얼굴색을 싹 바꾸고는 가련한 표정을 지으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저 아이가 실성하여 제 어머니를 몰라본다며 통곡하는 신호를 했습니다.
그녀는 설아가 원래 정신이 온전치 못해 집을 나갔다가 고생을 하더니 이제는 헛것을 보고 친어머니를 원수로 생각한다며 교묘하게 진실을 왜곡하여 동정심을 유발하려 애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권력과 재력을 가진 귀부인의 눈물 섞인 연기에 갈팡질팡하며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의심하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점차 설아와 복남이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마을 어귀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주막집 할머니가 군중들 사이를 헤치고 나오며 최 씨 부인의 앞을 가로막고 섰는데 할머니의 손에는 설아가 처음 마을에 왔을 때 입고 있었던 찢어진 비단 저고리 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옷 조각에 묻은 핏자국과 흙먼지를 가리키며 만약 이 처자가 제 발로 나간 미친 사람이라면 왜 옷이 이토록 처참하게 찢겨 있고 몸에는 매 맞은 흔적이 가득했겠느냐고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술렁이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최 씨 부인에게로 향했고 그녀의 위선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조금씩 껍질을 벗으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최 씨 부인은 사내들을 시켜 할머니를 밀쳐내려 했지만 복남이가 어느새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하며 당신들이 아무리 힘으로 누르려 해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다고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복남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호소하기를 자신이 비록 바보라 불리지만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잘 알고 있으며 이 여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가련한 영혼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는 마을 사람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두드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이제 방관자가 아닌 목격자로서 진실의 편에 서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설아는 품 안에서 작은 옥 놀이개 하나를 꺼내어 보이며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라며 내게 주신 것이고 오직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증표라고 말하며 계모의 거짓말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계모가 자신의 친아들에게 가문의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외동딸인 자신을 없애려 했던 계획과 그날 밤 산속에서 자신을 뒤쫓던 하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안색은 이제 흑빛으로 변해갔고 그녀가 고용한 사내들도 마을 사람들의 험악해진 분위기와 설아의 정연한 논리의 기세가 꺾여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중재에 나서며 이 일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솔매 마을의 명예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니 마을 장터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장은 관가에 이미 통보를 보냈으니 곧 포졸들이 도착할 것이라며 최 씨 부인에게 도망칠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고 마을 청년들은 몽둥이를 들고 계모 일행을 애워싸며 탈출로를 차단했습니다. 복남이는 설아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 다 끝났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고 설아는 떨리는 손으로 복남이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지며 그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어둠 속에 묻혔을 것이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을을 비추기 시작할 무렵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장터로 모여들었고 복남이와 설아 그리고 최 씨 부인 일행은 수백 명의 눈동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실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장터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나누며 과연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보 떡장수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해냈는지에 대해 경이로운 눈길로 복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남이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설아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그녀가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바위처럼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자신이 이 지역 현감과 친분이 두텁다는 사실을 내세워 협박을 일삼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권세에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분노를 터뜨리며 그녀의 만행을 규탄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최 씨 부인을 향해 흙덩이를 던지며 나쁜 할멈이라고 소리쳤고, 노인들은 혀를 차며 천벌을 받을 사람이라며 꾸짖어 장터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차분한 설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설아는 자신이 겪은 고통보다 아버지가 받았을 배신감과 가문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더 가슴 아프다며 오열했고, 그 진실한 눈물은 사람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관가의 포졸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고, 사람들은 드디어 정의가 실현될 시간이 왔다며 환호성을 질렀는데, 최 씨 부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참회가 아닌 실패에 대한 분노의 눈물이었기에 그 누구도 그녀를 가엾게 여기지 않았고, 포졸들은 설아의 증언과 마을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최 씨 부인과 그녀의 수하들을 포승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복남이는 포졸들에게 설아가 그동안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하며 그녀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듭 당부하는 세심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관가의 우두머리인 사또는 평소 복남이의 성실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현장에서 즉각 최 씨 부인을 압송하도록 명령했고, 설화에게는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줄 것을 약속하며 안심시켰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어 갈 무렵 마을 사람들은 복남이에게 다가와 그동안 바보라고 놀렸던 것을 사과하며 그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이야말로 우리 마을의 가장 큰 자랑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복남이는 쑥스러워하며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여 있었고, 설아는 그런 복남이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순식간에 인근 마을까지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바보 떡장수가 위기에 처한 귀한 집 규수를 구하고 거대한 음모를 밝혀냈다는 이야기에 감동하며 복남이를 진정한 영웅으로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남이의 작은 오두막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하고 쓸쓸한 곳이 아니라 진실과 사랑이 피어난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졌고,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복남이네 집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주며 그들의 미래를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복남이는 이런 갑작스러운 명성과 관심보다는 오직 곁에 있는 설아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안도하며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장터에서의 소란이 어느 정도 잦아들고 계모 일행이 관가로 압송된 후 복남이와 설아는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 자신들의 소박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길에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들도 두 사람의 승리를 축하하듯 가을바람에 살랑거렸고, 하늘은 유난히 푸르고 높아 두 사람의 앞날이 평탄할 것임을 암시하는 듯 상쾌한 기운을 가득 내뿜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이제 자신의 본래 이름인 김설아로 불리게 되었지만 복남이가 불러주던 꽃님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자신의 가슴 속에 가장 따뜻하게 남아있다고 말하며 복남이에게 살며시 머리를 기댔습니다. 집에 도착한 복남이는 설아를 위해 따뜻한 차를 끓여 내놓으며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설아의 표정에는 기쁨과 함께 알 수 없는 아쉬움이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설아는 이제 신분이 밝혀졌으니 도성으로 돌아가 가문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의무감과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준 복남이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복남이 또한 그녀가 높은 신부님을 알게 된 이상 자신이 계속 곁에 있어도 될지 아니면 그녀의 미래를 위해 보내주어야 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햇마루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평소 말이 많던 복남이도 오늘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멀리 산등성이만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적을 깬 것은 설아였는데 그녀는 복남이에게 만약 자신이 도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작은 마을에서 당신의 아내로 살겠다고 한다면 받아줄 수 있겠느냐고 조심스럽 물었습니다. 복남이는 깜짝 놀라며 당신처럼 귀한 분이 어찌 이런 가난한 곳에서 고생을 하려 하느냐고 손사래를 쳤지만 설아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확인하고는 목이 메어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도성의 화려한 비단옷과 보석보다 복남이가 매일 아침 건네주던 따뜻한 죽 한 그릇과 그의 투박한 손길이 자신에게는 훨씬 더 소중한 가치임을 깨달았다며 자신의 선택이 결코 충동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일은 친척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이곳에서 복남이와 함께 소박하지만 진실한 행복을 일구며 살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고 복남이는 그녀의 결단에 감동하여 그녀를 꼭 껴안으며 평생 그녀를 위해 헌신하겠노라 맹세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신분과 재력을 뛰어넘어 오직 서로의 영혼을 깊이 신뢰하는 고결한 결실을 보게 되었고 그 소식은 다시 한번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적셨습니다. 하지만 도성에서 설아를 데리러 올 가문의 사촌 오라버니가 곧 도착할 것이라는 기별이 오면서 두 사람의 결심은 마지막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과연 설아가 어떤 선택을 할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복남이는 설아가 혹여나 마음을 바꿀까 걱정하기보다는 그녀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녀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돕겠다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사촌 오라버니를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설아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이 가진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마당을 정갈하게 쓸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그녀를 향한 변함없는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성에서 화려한 마차와 함께 설아의 사촌 오라버니인 김도령이 도착했고 그는 복남이의 초라한 집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지만 설아가 살아있다는 안도감에 서둘러 그녀를 마차에 태워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설아는 김도령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며 자신은 이곳 솔매 마을에서 복남이의 아내로 남겠다는 결심을 전했고 김도령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화를 냈지만 설아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는 결국 그녀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도령은 복남이에게 여동생을 잘 부탁한다는 짧은 인사와 함께 가문의 징표를 남기고 떠났으며 이로써 설아는 온전한 자유와 사랑을 동시에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아의 위대한 선택에 박수를 보내며 두 사람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복남이네 마당은 다시 한번 웃음소리와 활기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갈등의 해소가 아닌 진정한 화합의 시작이었습니다. 복남이는 이제 더 이상 바보 떡장수가 아니라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청년으로 거듭났고 설아 또한 고귀한 신분을 내려놓고 마을의 일원으로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솔매 마을의 전설이 되어 후세에까지 길이길이 전해질 준비를 마쳤으며 오늘 밤의 소라는 그렇게 희망찬 내일을 약속하며 평온한 정적 속으로 잦아들어 갔습니다. 장터에서의 소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관가의 포졸들이 계모 최씨 부인과 그 일당들을 압송해 간 뒤에도 솔매 마을의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몰랐으며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방금 전 눈앞에서 펼쳐진 믿기지 않는 광경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 어리숙하다고만 생각했던 복남이가 보여준 그 놀라운 용기와 단호한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설아라는 여인이 겪어야 했던 그 모진 세월과 계모의 악랄한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에 대해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사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마을 광장에 커다란 멍석을 깔게 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그곳에는 복남이와 설화 그리고 마을의 원로들이 모두 모여 앉아 앞으로의 일들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가에서 파견된 사또의 비장 또한 자리에 함께하여 설화의 신분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으며 그녀가 가문의 정당한 후계자로서 모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돕겠다고 약속하여 마을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압송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끝까지 설화를 향해 저주 섞인 말을 내뱉으며 발악했지만 그녀가 사주했던 하인 중 한 명이 겁에 질려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하면서 그녀의 죄질은 더욱 무겁게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최씨 부인이 설화의 아버지가 병석에 누운 틈을 타 설화를 산속으로 유인하여 살해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기억을 잃게 만든 결정적인 증거물들을 어디에 숨겼는지까지 낱낱이 밝혀내어 이제 그녀는 법의 심판을 피할 길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을 원로들은 복남이의 손을 꼭 잡으며 자네가 아니었으면 이 마을에 큰 화가 닥칠 뻔했다며 그동안 바보라고 놀렸던 지난 날들을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이제 복남이는 마을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청년으로 모두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복남이는 갑작스러운 칭찬에 몸둘 바를 몰라 하며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설화를 지켜냈다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고여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으며 마을의 분위기는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설화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나 기억을 잃은 가련한 여인이 아니라 위험 있는 가문의 규수로서 마을 사람들 앞에 섰지만 그녀는 조금도 거드름을 피우지 않고 자신을 도와준 마을 사람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자신을 처음 발견하고 보살펴준 복남이와 주막 할머니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앞장서준 이장님께 깊은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이 가진 폐물 중 일부를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기꺼이 내놓아 대인배다운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오후 솔매 마을은 그동안의 긴장감을 털어내기라도 하듯 대대적인 마을 청소를 시작했는데 사람들은 마당을 쓸고 담장을 고치며 악한 기운이 마을에 머물지 못하도록 정성을 다했고 마을 곳곳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낯선 사내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장터를 뛰어다니며 놀았고 부녀자들은 우물가에 모여 복남이와 설화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축복 어린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을 씻어내기 위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복남이는 설화와 함께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와 제일 먼저 방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설화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었는데 비록 낡고 초라한 방이었지만 이제 두 사람에게 이곳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안전하고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팻마루에 나란히 앉아지는 해를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 폭풍처럼 몰아쳤던 일들을 되새겼고 서로의 존재가 없었다면 결코 이겨내지 못했을 시련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깊은 신뢰와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위해 각자의 집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들고 복남이네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시루떡이며 귀한 나물 그리고 정갈하게 구운 생선들이 상 위에 가득 차려지자 복남이네 마당은 순식간에 동네 잔치집처럼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주막 할머니는 가장 큰 솥을 빌려와 따뜻한 국밥을 끓여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사람들은 복남이와 설화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건배를 외치며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긴장을 시원하게 날려보내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장님은 복남이를 향해 이제는 장가갈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껄껄 웃었고
마을 청년들은 복남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네가 우리 마을에서 가장 복 많은 사람이라며 부러움 섞인 농담을 건네어 잔치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었습니다. 복남이는 쑥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곁에 앉은 설아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그녀의 얼굴에 핀 화사한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다며 수줍게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여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설아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비록 도성의 귀한 신분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이곳 솔매 마을에서 겪은 따뜻한 정과 복남이의 진심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깨달았다며 앞으로 이곳에서 복남이와 함께 평범한 안악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녀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그녀의 진심 어린 선택을 존중하며 진정한 사랑이 신분의 벽을 넘어서는 위대한 순간을 함께 목격한 증인으로서 두 사람의 미래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갈 무렵 마을의 악사들이 꽹과리와 북을 치며 흥을 돋우기 시작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어우러져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마을의 애군을 떨쳐버리고 다가올 희망찬 내일을 기원하는 신명 나는 마당놀이가 펼쳐졌습니다. 복남이도 어설픈 춤사위지만 사람들과 어울려 신나게 발을 굴렀고 설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움과 평온함에 가슴이 벅차올라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자신의 행복을 전하는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바탕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으며 복남이와 설아는 어지러워진 마당을 함께 정리하며 고요해진 밤 공기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 정적은 더 이상 불안함이 아닌 평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복남이는 설아에게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그녀의 앞길을 걱정했지만 설아는 복남이의 투박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며 이 손이 자신을 구해주었으니 죽는 날까지 이 손을 놓지 않겠노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여 복남이를 감동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남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설아를 위해 마당 한쪽에 정성껏 가꾼 채소들을 따서 맛있는 아침상을 차렸고 설아는 서툴지만 복남이를 도와 밥물을 맞추며 이제는 도성의 아가씨가 아닌 솔매 마을의 복남이 아내로서의 삶에 조금씩 적응해 나가는 소박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며 앞으로 지낼 집을 어떻게 고칠지 그리고 겨울을 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 속에는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의 목수들은 자발적으로 복남이의 집을 찾아와 낡은 기둥을 교체하고 비가 새던 지붕을 튼튼한 굿집으로 새로 얹어주었으며 부녀자들은 설아에게 산나물 묻히는 법과 무명옷 짓는 법을 가르쳐주며 그녀가 마을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친절한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복남이는 이웃들의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잘 만드는 떡을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빚어 마을 사람들에게 돌렸고 그의 떡은 이제 마을의 화합을 상징하는 특별한 음식이 되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편 도성에서는 설아의 아버지가 계모의 만행을 모두 알게 되어 크게 분노하였으며 비록 몸은 약해지셨으나 직접 솔매 마을까지 사람을 보내 설아의 안부를 확인하고 그녀가 선택한 삶을 전적으로 지지해주겠다는 뜻을 전해와 설아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설아에게 넉넉한 살림 미천과 함께 복남이의 정직한 성품을 높이 평가한다는 편지를 보내왔고 복남이는 장인어른의 인정에 깊이 감사하며 자신이 가진 정성을 다해 설아를 평생 공경하며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제 솔매 마을에서 복남이와 설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소문을 넘어 진실한 사랑과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었으며 마을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도 이들의 이야기는 가장 먼저 들려주는 자랑스러운 전설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복남이는 더 이상 바보라 불리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그를 마음 넓은 복남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길을 보냈고 설아 또한 그녀의 지혜로운 처신과 따뜻한 인품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는 든든한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모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은 가을로 접어들어온 산이 오색빛깔 단풍으로 물들었고 복남이와 설아는 함께 산에 올라 겨울에 찜 장작을 마련하거나 늦가을 열매를 따며 자연의 섭리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갔으며 그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행복의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저녁 무렵 산을 내려오는 두 사람의 등 위로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비칠 때면 그 모습은 마치 신선들이 논이는 그림처럼 아름다웠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풍경을 보며 자신들의 삶 또한 저들처럼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소망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복남이는 설아에게 가끔 도성의 화려한 삶이 그립지 않으냐고 묻곤 했지만 설아는 그럴 때마다 복남이의 어깨에 고개를 묻으며 진정한 풍요로움은 비단옷이나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된장찌개에 김을 쐬는 이 순간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현명한 대답에 복남이는 다시 한번 자신의 아내를 존경하게 되었고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마음 많은 천하를 다 가진 부자보다 더 넉넉해진 기분으로 그녀를 꼭 안아주며 차가워진 가을밤의 한기를 서로의 온기로 녹여내며 깊어가는 밤을 지켰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복남이네 마당에 모여 복남이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는데 복남이는 이제 자신이 겪은 실제 이야기를 통해 착한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전하며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었고 설아는 곁에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챙겨주었습니다. 이런 풍경은 솔매 마을의 일상이 되었으며 과거의 아픔과 음모는 이제 가슴 아픈 기억이 아닌 현재의 행복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어 두 사람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복남이는 잠든 설아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만약 그날 밤 선앙당 나무 아래에서 그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쓸쓸했을지 생각하며 소스라치게 놀랐고 인연이란 참으로 묘하고 소중한 것임을 절감하며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밝은 달을 향해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지금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설아를 지켜내겠다고 달님께 맹세하며 자신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행운을 소중히 간직하겠노라고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은은한 달빛을 타고 고요한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른 새벽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우물가에서 복남이가 길어올린 맑은 물, 한 바가지에는 설아의 밝은 웃음이 담겨 있었고 설아가 정성스레 지어준 무명옷을 입고 장터로 향하는 복남이의 뒷모습은 그 어느 장수보다 늠름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솔매 마을의 아침은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되었으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은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복남이와 설아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가 더욱 고요하듯 복남이와 설아의 삶도 거친 풍파를 겪은 후 더욱 깊고 단단해졌으며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짙은 향기를 풍기며 마을을 감싸 안았고 이는 보는 이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솔매 마을의 밤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음모의 어둠이 아닌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따뜻한 등불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그 불빛 아래에서 복남이와 설아는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의 약속을 지켜나가며 소박하지만 위대한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솔매 마을에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는 겨울이 찾아왔고 마을의 초가집 지붕 위에는 포근한 소미불 같은 눈이 켜켜이 쌓여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는 고요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복남이는 추운 방에서 홀로 몸을 움츠리고 긴 밤을 보냈겠지만 이제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 설아가 있어 방 안에는 화로의 온기보다 더 따뜻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숭늉 냄새는 집안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두 사람의 행복을 조용히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복남이를 더 이상 바보라 부르지 않았고 오히려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청할 정도로 그의 정직하고 순수한 성품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복남이는 마을의 큰 형님처럼 하는 일에 앞장섰고 사람들은 그가 빚은 떡을 나누어 먹으며 그의 따뜻한 마음씨를 칭송했는데 그럴 때마다 복남이는 아내 설아의 지혜로운 내조 덕분이라며 공을 돌리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더욱 한몸에 받았으며 그들의 평판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면 복남이와 설아는 마당에 큰 가마솥을 걸고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따뜻한 인절미를 만들기 위해 찹쌀을 찌고 떡매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소리는 온 동네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복남이가 힘차게 떡매를 내리칠 때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설아는 고소한 콩고물을 묻혀가며 정성껏 떡을 빚었는데 이들의 손길이 닿은 떡은 유난히 더 쫄깃하고 달콤하여 마을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두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설아는 이제 도성에서 배운 섬세한 바느질 솜씨를 발휘하여 마을 아낙네들에게 옷 짓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지은 튼튼한 무명옷을 나누어 주며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우아하면서도 소박한 성품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되었고 사람들은 설아를 보며 진정한 귀함이라는 것은 비단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으며 그녀는 마을의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성에서 온 전령이 복남이네 집을 방문하여 설아의 아버지가 보내신 귀한 비단과 금은보화 그리고 장인어른의 애틋한 마음이 담긴 친필 서신을 전달하였는데 서신에는 복남이를 자신의 아들처럼 아끼고 존경한다는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설아가 선택한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인정하며 복남이에게 가문을 대신해 딸을 지켜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했고 이제 두 사람이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여 두 사람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전령이 떠난 후 복남이는 설아에게 이렇게 많은 재물이 생겼으니 이제 다시 도성으로 돌아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설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자신에게 가장 큰 재산은 바로 복남이 당신과 이 따뜻한 마을 사람들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도성 생활보다 흙먼지 묻은 복남이의 손을 잡고 밭을 일구는 지금이 100배, 1000배 더 행복하다며 자신이 죽는 날까지 이 솔매 마을에서 복남이의 아내로 뼈를 묻고 싶다는 진심을 전해 복남이를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겨울밤이 깊어지면 두 사람은 따뜻한 구들방에 앉아 화로에 고구마와 밤을 구워 먹으며 지나온 시간들을 두런두런 이야기하곤 했는데 복남이는 설아를 처음 발견했던 그 폭풍 후 치던 밤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진다고 말하며 웃음 지었습니다. 설아는 복남이의 어깨에 기대어 당신이 나를 업고
그 험한 길을 달리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의 생명과 기억을 되찾아준 복남이에게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속삭였고 두 사람의 사랑은 겨울밤에 추위를 녹일 만큼 뜨겁고 깊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저녁마다 복남이네 마당에 모여 복남이가 들려주는 신비한 옛날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는데 복남이는 이제 바보 떡장수가 아니라 세상을 구한 용감한 청년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복남이 아저씨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용기 있는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하며 복남이가 나누어준 따뜻한 떡을 입안 가득 넣고 행복해했으며 이런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솔매 마을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처럼 고요한 밤하늘에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동짓날이 되자 설아는 커다란 솥에 팥을 삶아 새알심을 듬뿍 넣은 팥죽을 끓여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붉은 팥죽은 애군을 쫓고 복을 불러온다는 의미를 담아 정성껏 준비한 것이어서 마을 사람들은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남이와 설아 덕분에 우리 마을에 큰 복이 들어왔다며 내년에도 마을 전체가 평안하고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였고 두 사람을 위한 축복의 말을 한마디씩 건네며 훈훈한 정을 나누는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김노인은 복남이의 손을 잡으며 자네는 정말로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며 자네의 그 어리숙해 보이는 순수함이 거대한 악을 이겼으니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우리 마을의 기둥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복남이는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예 어르신 제가 배운 것은 부족하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법만큼은 잊지 않고 평생 실천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주변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으며 그의 그림고 목소리는 믿음직스럽고 단단했습니다. 눈이 그치고 달빛이 휘영청 밝은 밤이면 복남이는 설아와 함께 마을 어귀 선앙당 나무를 찾아가 자신들에게 인연을 맺어준 산신령님께 감사의 절을 올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부모의 마음을 닮아 선하고 정직하게 자라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설아는 선앙당 나무 밑에 쌓인 눈을 치우며 이곳이 자신의 인생이 새로 시작된 성소와 같은 곳이라며 매년 겨울이면 이곳을 찾아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두 사람의 기도는 밤하늘의 별빛처럼 아름답게 빛나며 솔매 마을의 수호신이 되어 주었습니다. 복남이는 이제 장터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떡만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깨달은 소중한 진리들을 나누어 주었는데 사람들은 복남이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일부러 그의 떡을 사러 멀리서도 찾아오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보라고 천대받던 이가 어떻게 저토록 깊은 통찰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지 경이로워하였고 복남이의 성공은 마을을 넘어 고을 전체에 알려져 많은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귀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설아는 틈틈이 도성에 있는 아버지께 편지를 보내어 자신이 이곳에서 얼마나 사랑받고 행복하게 지내는지 소식을 전했으며 아버지는 딸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이제야 진정한 안식을 찾은 것 같아 기쁘다는 답장을 보내와 두 가문의 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설아의 아버지는 매달 사람을 보내 솔매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학비를 지원하는 등 복남이와 설아의 뜻을 이어받아 덕을 베푸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늦겨울의 어느 날 복남이는 마당 한 구석에 설아를 위해 작은 꽃밭을 미리 일구어 놓았는데 그곳에는 설아가 좋아하던 들꽃들의 씨앗을 정성껏 심으며 다가올 봄에 활짝 필 꽃들을 상상하며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런 복남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는 힘이 센 남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매일매일 작은 정성을 다하는 남자라는 것을 깨닫고 남편의 등 뒤로 다가가 살며시 허리를 껴안으며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마을의 청년들은 복남이를 본받아 서로를 아끼고 협력하며 농사일을 도왔고 마을에는 시기나 질투 대신 양보와 배려가 넘쳐나게 되어 솔매 마을은 이 인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낙원으로 소문이 자자하게 났으며 사람들은 이를 복남이와 설아의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이장님은 마을 회의 때마다 복남이 부부의 사례를 들며 우리 마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이들처럼 진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 강조하여 마을 사람들의 화합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지만 방 안의 온돌은 뜨끈뜨끈하게 달아올라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을 포근하게 녹여주었고 마을의 다른 집들도 모두 등불을 끄고 평안한 잠자리에 들었으며 산골 마을의 정적은 깊고 깊은 평화 속으로 잦아들었습니다. 이제 솔매 마을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눈 녹듯 사라졌고 오직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이 남아 내일의 밝은 태양을 기다리는 희망찬 밤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복남이와 설아의 이야기를 꿈속에서도 그리워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남이는 설아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기며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푹 자요. 내가 당신 곁을 영원히 지켜줄게요. 라고 나직하게 속삭였고 설아는 그 따뜻한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은 잠에 빠져들었으며 그들의 오두막은 은은한 달빛 아래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솔매 마을의 전설이 되어 수백 년이 지난 뒤에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질 것이며 진정한 용기와 사랑이 무엇인지 묻는 이들에게 가장 명쾌하고 아름다운 대답이 되어줄 것임을 의심치 않는 밤이었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짖기를 멈추고 산짐승들도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고요를 만끽하는 이 시간은 세상의 모든 시련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으며 복남이와 설아는 이제 그 시련의 열매로 얻은 달콤한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복남이와 설아의 따뜻한 마음을 품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깊은 잠을 청하시길 바라며 두 사람의 사랑이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지치고 힘든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복남이가 빚은 달콤한 떡 냄새와 설아의 다정한 웃음소리가 스며들어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고 평온한 휴식을 취하시기를 바라며 솔매 마을의 전설 같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자 하니 마음을 편히 내려놓으십시오. 복남이와 설아가 일구어낸 그 기적 같은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작은 씨앗이 되어 언젠가는 커다란 행복의 나무로 자라나기를 빌며